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별의별 과학상식을 알아보는 그별이 알고 싶다. 네, 오늘도 천문 달력 장인 별난 아빠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달력을 갖고 오셨지만 오늘의 주제는 달력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달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죠. 네, 올해 2019년 하반기에 있는 재밌는 천문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별난 아빠가 소개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달력과 함께 나오셨는데요. 네. 어떻게 오늘 올해 좀 재밌는 현상들이 있나요? 네, 일단 2019년 하반기에는 볼만한 천문 현상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개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일단 그 7월 달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계기 일식인데요. 저도 이제 작년 육아 휴직 기간 때 계기 일식을 가족들이랑 보러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계기 일식은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맨날 국내에서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못 가다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평생 한 번은 꼭 봐야 될 거고, 그냥 맨날 동영상으로 봤던 건데도 직접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와, 이 계기 일식이란 현상이 정말 희한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태양과 달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고 태양은 엄청 크고 달은 엄청 작지만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구 표면의 그림자가 만드는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반지름이 6,400km고 지름이 12,800km인데 거기에서 계기일식 그림자가 훑고 지나가는 영역이 100km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구의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 계기일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10년간은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고, 우리나라는 2035년이죠. 그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속초 그 부근에서만 보이고 북한 쪽 지역으로 이렇게 계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해안으로 배 타고 나가든지 그 전에 통일을 해보든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기일식이 지금 7월 3일 날 칠레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계기일식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거 보러 원정 가기도 합니다. 아, 너무 궁금해. 사실 저도 계기일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깊은 부분일식을 몇 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하늘이 마치 그러니까 대낮인데 오후 한 6-7시처럼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을 봤었는데, 완전히 깜깜해지면 그 기분이 정말 어떨까요? 이런 말도 있어요. 99%의 부분일식과 100% 계기일식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1% 차이지만 전혀 달라요. 지금 봤다고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부러워 죽겠네 아주. 그런 계기일식이 있어가지고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있을 때는 그 15일 후, 보름 후쯤에는 그 반대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월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번에 부분 월식으로 보이고요. 보이긴 보이는데 조건이 좋진 않아요. 일단 날짜를 살펴보면은 한번 보여줄까요? 예. 네. 이렇게 7월 17일이죠. 7월 17일 제헌절날 새벽인데요. 보면은 부분식의 시작이 5시 1분입니다. 5시 1분에 부분식이 시작되니까 새벽 5시만. 네, 새벽 5시 1분에 부분식이 시작되니까 일단 사람들이 일어나기 힘들죠. 그리고 가려지는 부분이 크지도 않은 데다가 해는 5시 24분에 떠요. 그러니까 달이 살짝 가려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밝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밝기 차이가 나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월식이라는 게 보름달에만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는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태양이 뜨면 달이 진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5시에 잠깐 보일랑 말랑 하는데 해가 떠버리기 때문에 금세 이제 달은 보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보시면 월몰 달짐이 5시 23분이에요. 5시 1분에 부분식이 시작돼서 5시 23분에 쳐요. 네. 정말 뭐 잠깐 이렇게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가려지는 월식을 보기에는 좀 되게 아쉬운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시작되다 끝난다. 그래서 매우 아쉬운 부분 월식이 될 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현상이니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하반기에 있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천문현상 첫 번째 7월 7일 날 재원절이네요. 그날 있을 새벽에 있을 F분 월식 재미없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천문현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 볼만한 현상은 유성우예요. 별똥별이라고 하죠. 네, 페르세우스 자리에서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진다 라는 의미에서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하고요. 8월 13일이 극대. 그러니까 그 8월 13일을 주위로 점점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8월 13일 날 오전 11시에 극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간인데 오전 11시가 극대 시간이에요. 그때는 낮이네요. 낮이죠. 하지만 그거랑 가까운 새벽, 그러니까 8월 13일 새벽에 가장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아니면 8월 13일 저녁에도 좀 평소보다는 많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면은 ZHR이 100이래요. 이 ZHR이 뭘까요? 뭐죠? 네, ZHR이 뭐죠? 네, 발음을 저도 아직도 ZHR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천문 달력 정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영어로 하면은 Initial Hourly Rate 이렇게 되고 6.5등선까지 보이는 완벽한 하늘에서 맑은 날 유성의 복사점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할 때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유성의 수예요. 야, 여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단은 6.5등선까지 보이는 맑은 밤. 엄청 좋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먼지도 없고 아무런 불빛도 없는 완전히 깜깜한 밤하늘. 아주 깜깜한 최고의 관측 조건에서 복사점이 천정했다고 그랬는데 일단 복사점이 뭐죠? 복사점, 학교 앞에 있는 복사점. 네, 복사점은 그 유성우가 떨어지는 궤적들을 거꾸로 쭉 이어보면은 마치 한 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을 복사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사점이 위치한 별자리를 이름해가지고 페르세우스 자리가 복사점에 있다. 그러면은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 복사점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은 사방으로 떨어지는 게 다 보이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밤하늘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 떨어지는 유성우들이라고 할 때 1시간 동안 100개가 보인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6.5등선까지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일단 훨씬 적게 한 10% 정도? 한 시간당 10개 정도 보일 건데 복사점이 또 머리 꼭대기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시간당 한 3개에서 5개 밝은 거 몇 개만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유성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성우를 보려면 일단 밤에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네, 밤을 잠을 안 자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은 시간당 1시간에 3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20분마다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1분 동안 3개가 두두둑 떨어지고 1시간 동안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떨어지는데 건물 뒤쪽으로 떨어지면은 우리 시야에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우 같은 걸 보려면은 최대한 서울이 아닌 사방이 탁 트여져 있는 그런 넓은 공간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밤하늘이 깜깜한 시골로 가셔서 이렇게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겠지만 그런 곳에서 보면은 시간당 100개까지는 아니라도 시간당 50개 정도의 유성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페르세우스 자리가 어디에 있는 별자리죠? 일단 가을철 별자리인데 가을철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별자리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가장 잘 보려면은 일단 우리 천문 달력에 써 있는 거를 참고해서 보면은 새벽에 8월 14일 날 새벽 4시 정도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적절히 하늘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때 밤하늘에서 보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을철 별자리 보면은 이제 안드로메다 자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페르세우스 자리가 있잖아요. 그 페르세우스 자리를 복사점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이제 이게 현재 이게 8월 14일은 여름이다 보니까 가을철 별자리들은 좀 밤늦은 시간, 되게 늦은 시간이 돼야 천장 쪽으로 올라와서 잘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보라는 말씀이죠. 게다가 또 이때는 달도 굉장히 밝아요. 달이 거의 보름이에요. 그 다음 날이 보름날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달이
달이 지는 시간이 새벽 4시 14분입니다. 그러니까 달 지고 해 뜨기 전에 그 깜깜한 시간에 보면은 가장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14일 해 뜨기 직전에 네. 한 4시부터 보는 게 좋다. 14일 날 달이 지고 나서 달이 4시경이 지니까 달 지고 나서 네. 해 뜨기 전에 그때가 가장 피크 타임일 거라고 그러니까 보기 좋은 시간일 거라고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14일이 평일이잖아요. 네, 평일이지만 그날만 잘 어떻게 회사에서 버티시면은 그 다음날 15일 날 광복절 날 푹 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14일은 잘 버텨보는 걸로. 예,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체력 반드시 키우시기 바라면서 예, 유성으로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럼 9월 달은 네,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9월 달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추석이 9월에 있어요. 어, 추석에는 뭐 하죠? 추석에는 뭐 하죠? 네. 전 추석에는 붙여야 되나? 전도 붙이고 네. 같이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날이 아닌가요? 그렇죠, 역시. 그때 소원을 많이 빌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추석 보름달은 특별하게 올해 중에 가장 작은 보름달이 뜬대요. 아니 추석에 작은 보름달이 뜬다는 게 무슨 말이죠, 대체? 그 보름달도 크기가 그때그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슈퍼문, 미니문 하는 거 우리말로 뭐 으뜸 보름달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큰 달, 작은 달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래 큰 달, 작은 네. 달이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은 다음 편 그 별이 알고 싶다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 별이 알고 싶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추석 보름달을 보시라는 건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평소보다 작은, 올해 중에 가장 작은 보름달이라는데 얼마나 작은지, 내가 작은 거를 눈으로 느낄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석날 보름달이 둥그런지. 추석날 보름달 당연히 동그랗지. 그러면 추석날 안 동그란 보름달이 떠요? 추석날 달이 완전히 둥그러지가 않고 추석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히 동그래지거든요. 어? 올해 같은 게 그거를 이제 망시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망한 시각이 망한 시간은 아니고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완전히 있을 그 시각을 망시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완전 동그란 시각. 근데 그게 추석날은 13일이에요. 그게 음력 보름인데 망시각은 14일 13시 33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완전히 동그란 거니까 우리가 그나마 달을 동그랗게 보려면은 13일 밤 늦게 달이 지기 전이 가장 동그란 달을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러면 음력 달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음력 달력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 설명이 기니까 다음 편 역시. 그 별이 알고 싶다 해서 또 다른 그 별이 알고 싶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달 특집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렇게 달을 한번 그 추석 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랑 그렇게 달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9월 추석에 이번 올해 뜨는 보름달 중에서 가장 작은 보름달이 뜨는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 근데 또 9월에는 또 다른 그 재밌는 날이 있죠. 어떤 날이요? 9월에는 한별이 생일이 제 생일이랑 같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9월 달에는 보름달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10월 달 천문 현상. 네. 어떤 게 있나요? 매달 하나씩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네 번째 볼만한 천문 현상이 10월 달에 있어요. 10월 달에는 평소에 태양계 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를 다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사실 천해는 못 봤죠. 천해는 망원경으로 따로 찾아봐야 봤는데 천왕성까지는 본 것 같아요. 해왕성은 본 적이 없네요. 이때 올 10월 달에는 요 행성들을 보기가 좋아요. 하룻밤에 행성들이 거의 다 보여요.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달까지 하면은 한 번에 이제 모든 행성들을 망원경 갖고 나가서 쭉 관측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달을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월 있고 화성만 없고 수, 목, 금, 토, 해까지 하면 1. 화 빼고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있네요. 와.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월화수목금토일에 화요일 빼고 다 보는 그런 행성들을 하루에 다 모아서 보는
그런 일을 10월 달 내내 할 수가 있고요. 10월 초에 그게 이게 조금씩 위치는 변하긴 하지만 행성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망원경 가지고 나가서 하룻밤에 이렇게 천체들을 다 행성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행성들이 행성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하룻밤에 이걸 다 볼 수 있다. 사실 제일 좀 보기 좋은 그런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거를? 저는 이제 9월 30일, 10월 1일 그때라고 보는데요. 왜냐면은 여기 다른 거는 다 보기가 쉬워요. 토성, 목성 이런 건 보기가 쉬운데 수성이 굉장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수성, 그렇죠. 네, 수성 본 사람은 우리나라의 1%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성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9월 30일 저녁에 일몰 해가 진 바로 직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행성들과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10월 초, 9월 말 그때 같이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4개 행성과 달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5개 천체, 5개 태양계 천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기회가 펼쳐지니까 망원경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행성들은요 어두운 데로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도전해 볼 만한 서울 하늘에서 아주 잘 수성 보이는 때문에 특히나 가을 하늘이 여름이 지나면서 하늘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공활하죠. 네, 그래서 사실 낮에도 천장 쪽을 쳐다보면 검푸른색으로 보일 정도로 하늘이 좋아지는데 네, 저녁 시간에 망원경 들고 조금만 밖으로 빠지면은 행성들을 잘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월화수목금토일 했잖아요. 그 월과 일 빼고 화수목금토 그게 옛날 사람들도 맨눈으로 볼 수 있었던 행성들인 거예요. 그렇죠. 천왕성, 해왕성은 이제 망원경으로만 보이지만 그래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천체들이 쫙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니까 반드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천문 현상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천문 현상은 언제인가요? 네, 이번 12월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중에 가장 그나마 볼만한 걸 것 같아요. 오, 야, 좀 기대되는데요. 어떤 천문 현상이죠? 네, 그 부분 일식입니다. 아니, 아까 7월 초에 칠레에서 개기 일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일식이 또 일어나요? 네, 일식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일식으로 보이는데 다른 뭐 오세아니아 이쪽 아프리카 서쪽에서는 금환 일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와, 그럼 올해 말하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개기 일식에 해당하는 현상이 2번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런 현상은 있는데 그 보는 지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네요. 우리나라도 좀 개기 일식을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 정말 이거는 인생에 한두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2035년까지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운동하십시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낮 2시경에 그 부분 일식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주 볼만하진 않아요. 그 가려지는 부분이 최대 식분이 0.245,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가려지는 건데 뒤쪽이 조금 가려지는 네, 그러니까 아주 밝은 거에 조금 가려지다 보니까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요. 그 태양 필터를 전문 태양 필터를 사야지 이렇게 딱 비춰서 보면은 조금 가려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 정도고 아까 느꼈던 뭐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일식이 이렇게 부분 일식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밝아서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망원경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식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 일식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안전하게 보려면 태양 필터를 꼭 구매해서 보는 게 좋고요. 옛날 사람들은 태양 필터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옛날 사람들은 먹 갈아서 붓글씨 쓰던 옛날 사람들은 먹물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비춰서 보기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과자 봉지 같은 걸 2겹 비춰서 봐도 보이더라 라고 하는데 보이긴 하는데 안전에 검증은 되지 않았으니까 태양 필터를 못 구하신 분들은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옛날에 그 디지털 카메라 말고 필름 카메라 그런 거 쓸 때는 필름 카메라에 필름을 쓰기도 하고 또 지금은 안 쓰는 CD 그런 것들 비춰서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막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풍선 같은 거를 이렇게 봐도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 정확히 뭐 위험한 빛을
가려주는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는데 잠깐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태양빛을 거의 다 차단을 시키고 봐야 돼. 엄청나게 밝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가릴 수 있는 전문 태양 필터를 써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방법들은 이제 좀 우회적인 방법들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반드시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도 이렇게 일식에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모양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종이에 비춰서 보는 방법 그런 게 있고, 하나는 막 구멍이 뚫려 있는 모자라든지 그런 핀홀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태양을 비춰보면 그 그림자가 가려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뭐 설명이 맞아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배운 그 바늘구멍 사진기 딱 그거랑 원리가 비슷한데, 이런 종이에 구멍 하나 뻥 뚫어가지고 해가 비치는 거 비춰서 보면은 해 모양이 바늘구멍을 통해서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땅에 모양을 만들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월실 모양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은 좀 그 이상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 조그만 손거울 같은데 태양빛을 비춰서 이렇게 벽에 반사시키면 그때 벽에 또 태양의 일식에 의해 생겨진 무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밤이라서 잊어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네. 좀 기회가 되면 다들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볼 일이 있다. 근데 업무 시간인데 그때 휴가를 업무 시간에 해 본다 그러면은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네, 양해 꼭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5가지 천문 현상 알아봤는데 뭐 재밌는 천문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일식이 2번이나 있다는 게 하반기에 또 몰려서 2번이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많은 관심 가지고 하늘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과학 상식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그 별이 알고 싶다. 그 별이 알고 싶다. 오늘 이렇게 천문 달력과 함께 올해 2019년 하반기에 있을 천문 현상 5가지에 대해서 크게 알아봤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